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2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방송 모니터 활동가 박진솔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월요일입니다. 아유, 정말 우울한 월요일. 월요일 원래 그렇죠. 네. 그렇죠, 여러분. 날도 덥고. 그러게 말입니다. 땀이 졸졸. 야, 진짜 버스 타러 가다가 물론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타면 확 시원해져서 그렇죠. 잠시 또 정신이 들어왔는데 내리면 또 못 살겠다. 정말 살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에어컨 없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았죠? 그러니까. 저희 휴가 안 가십니까? 저도 이제 가야 되는데 언제 갑니까? 뭐 2, 3일을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하루 정도는. 하루? 자, 그러면은 오늘은요 진솔 씨랑 같이 방송을 할 건데요. 당연히 방송 모니터입니다. 그런데 2개의 보고서예요. 근데 원래는 1개에 있었던 내용을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요 2개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길기도 길지만은 약간 각이 너무 많은 주제가 섞여 있어가지고 각이 안 살아서요. 특히 제가 오늘 먼저 얘기할 요것이 너무 나빠서 요것만 쏙 뽑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선정적으로 나쁜 보도 2건만 쏙 뽑아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나머지는 미사일 관련 보도, 북미사일 관련 보도의 경향성을 짚어보는 그런 보고서로 2건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민원연 방송 모니터 외톨이야 특집. 외톨이야. 이거 빵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빵 뉴스. 결론적으로 우리가 동부가 외톨이 될지도 모른다는 TV조선의 그런 보도야말로 외톨이야 따라디리다라뚜 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일단은요, 첫 번째 보고서는요, TV조선과 YTN의 경솔한 외신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2개를 묶을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이게 둘 다 외신을 전한 보도인데, 우리가 최근에 이런 외신 관련된 보도의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외신 너무 빨리 받아가지고 왜 그렇게 또 외신을 받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이신지 말이에요. 검증을 안 해, 검증을.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북미사일 관련돼서 우리 그 TV조선이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외톨이 될까봐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는지 그래요?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대북 관련 보도 중에서 외신을 인용하면서 지나치게 경솔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보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TV조선, 하나는 YTN입니다. 네. 그런데 두 보도의 특징은요. 너무 외신을 전적으로 믿는 듯 앵무새처럼 외신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하기만 하고요.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TV조선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TV조선은 26일 싱가포르 회담 뒤 핵무기 12개 더 제조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핵무기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여기서 신동욱 앵커는 이제 이 미사일에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할 경우에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이 핵무기 12개 분량의 핵물질을 새로 생산했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남북 대화, 미북 대화의 와중에도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늦추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보도의 신준명 기자입니다.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핵무기 12개를 추가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겨울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핵물질을 추출하는 원심 분리기가 있는 건물 지붕에 눈이 쌓여 있지 않습니다. 계속 가동 중이라는 뜻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한 달에 1개꼴로 핵무기를 늘려 지금은 최대 60개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미 국방정보국의 분석입니다. 추출하는 원심 분리기가 있는 건물 지붕에만 눈이 쌓여 있지 않습니다. 계속 가동 중이라는 뜻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한 달에 1개꼴로 핵무기를 늘려
지금은 최대 60개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미 국방정보국의 분석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 보도만 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일단 우리 지금 북한이? 북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그 미사일 쏜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 미사일에 북한이 지금 60개까지 핵무기 보유했다는데 그걸 톡톡톡 집어넣어서 쏘면 우리 끝이다. 이 네.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두 개를 또 엮은 거지 그 와중에. 왜냐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금 미사일 이걸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핵무기가 지금 12개 분량의 핵물질을 생산했을 거라고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요거 두 개를 딱 엮어서 미사일 발사하니까 이 미사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러는데 12개의 핵물질을 핵무기를 만들 핵물질을 생산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게다가 지난해 6월부터 한 달에 한 개꼴로 핵무기를 늘려서 지금은 60개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국방정보부의 분석이다라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명한 언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어디서 듣보잡도 아니고 이런 유명하신 분께서 이런 말을 하면 좀 약간 싫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격적이니까. 저는 싫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선일보 그 보도. 자체로 예, 충격적인 예, 사실이에요. 예, TV조선 보도는. 그러나 어찌됐든 좀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 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문가들한테 왜냐면 우리도 핵 전문가가 있는 것이고 하니 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어떤 근거로 어떤 사람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것일까 이게 신빙성이 있을까라는 것을 물어볼 필요는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내가 보기에 이건 모니터를 위해서 벌어진 일 같기도 합니다. 네. 마침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아이고. 오보라면서. 아이고, 어떡해. 일종의 오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월스트리트 저널 Why Trump and Kim Talk. 오 발음이 너무 좋은데? 다시 해봐. 월스트리트 저널 예. Why Trump and Kim Talk. North Korea appears to expand its nuclear arsenal. 에 따르면 네. 7월 27일 기사인데요. 이게 원래 7월 25일 기사였어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12기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난 25일자 자체 보도가 부정확하게 기술된 것이다 라면서 이 내용을 기사에서 삭제했고요. 이 내용은 연합뉴스 기사인 월스트리트 저널 북 핵무기 12기 추가 생산 가능성 보도 부정확 내용 정정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내용을 정정한 게 아니고 기사를 삭제해버렸어. 이 없애버린 코멘트만 살려놓고 네네. 원 기사를 그냥 다 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오보다라고 그렇죠. 정정이 아니고 오보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 보도입니다. 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어제 내가 보도한 것은 오보였다라고 보도를 해야 되잖아. 받아 쓴 사람들은 안 하는 거지 TV조선이. 어. 저는 이제 백보 양보해서 TV조선의 원래 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TV조선 보도는 26일 보도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25일 보도였어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삭제한 것은 27일이에요. 그러면 26일 보도까지는 내가 백보 양보해서 그래 보도할 그럴 수 수 있다. 있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는데 오죽하겠냐. 근데 그런데 최소한 정정을 해야죠. 삭제를 그렇죠. 했으면. 물론 왜 네가 잘못했는데 내가 삭제하니 뭐 내가 정정하니 이런 생각을 아니 그럴 거면 안 들겠지만 받았어야지. 그래서 이건 뭐냐 또 어떠냐면요 정정을 안 했어도 애초에 TV조선이 받아서 보도할 때 좀 교차 검증하려는 노력이 조금이라도 멘트가 들어있었으면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받아쓰기만 해놓고 이제 와서 삭제가 됐으면 야 우리 엊그저께 보도한 게 삭제가 됐어요.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한다는 이런 뻔뻔한 태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8월 2일 TV조선 뉴스 지난달 26일 TV조선은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 뒤에 핵무기 12개를 더 제조했다는 소식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7일 해당 내용이 부정확하게 기술됐다며 기사에서 삭제했기에 이 사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이상 약 일주일 동안 외신 오보를 그대로 두었다가 이제 와서 정정하는 TV조선이었습니다. 자, 요거랑 아주 비슷한 일이 YTN에서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YTN 보도를 좀 알려주시죠. YTN은 북문서 미제가 있는 한 제재 해제 없어 에서 일본 도쿄신문의 보도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도쿄신문의 보도 내용이 뭐냐면 먼저 YTN에 앞서서 연합뉴스가 28일 정오쯤에 먼저 보도한 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연합뉴스 북 작년 11월 내부 문서에 미제가 있는 한 제재 해제 있을 수 없어 이렇게 하고 도쿄신문 인용했다고 표시를 확실히 했습니다. 여기서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와 북한 노동당의 지침을 치안기관에 주지시키는 내용의 북한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 이러면서 도쿄신문에 보도를 전했습니다. 근데 도쿄신문이 말하기를 해당 문건 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트럼프 놈이라고 표현했다. 또 문 대통령이 북측 송이버섯 선물에 대한 답례로 보낸 귤에 대해서 괴뢰가 보내온 귤은 전리품이다 라고 표현했다. 이런 보도가 도쿄신문에서 나왔다고 연합뉴스에서 전한 것이죠. 네. 자,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보수 언론에서 제법 이 보도가 많이 나왔고요. 네. 심지어는 경향신문에서도 이 내용이 도쿄신문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참 북한 진짜 짜증난다 진짜 뭐 이런 걸 썼어 이런 생각을 전 했어요. 아니 괴뢰가 보내온 귤이라니 우리가 열심히 보냈는데 말이야. 아니 근데 저는 좀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게 북한이 문서를 입수를 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엄청난 근데 건데 보도가 다른 보도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도에 의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북한 욕하고 맞는 거지. 에이 진짜 괴뢰가 뭐야 괴뢰가 이렇게 아니 저는 북한 문서가 이렇게 신문에 실리는 건 저는 처음 들어가지고 그쵸? 신빙성부터 저는 의심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이거 아닌 것 근데 같은데. 이제 도쿄신문이 제시한 북한 내부 문서의 진위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들이 이런 내용이 나오면 최소한 아까 말한 것처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 또 전문가들 많잖아 우리나라에 북한 맞아. 전문가. 그럼 이게 말이 되냐? 보통 이런 문서가 이렇게 발견되느냐? 일본에만 다 발견되는 건 뭐냐? 일본에서 발견돼. 이렇게 이건 무슨 라인이냐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확인을 YTN이 하지 않고 사실상 거의 베꼈거든요. 근데 이 보도가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에서는 YTN만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YTN?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YTN의 내용을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예, YTN은 저녁 종합뉴스에 보도를 내놨는데요. 이 기사 제목도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네. 도쿄신문의 내용을 인용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북문서 미제가 있는 한 제재 해제 없어라고 해버리면서 북한 문서가 사실인가? 라는 인상을 줘버리거든요. 사실인 것처럼 한 거지. 맞아요. 북한이 이런 문서를 썼어라고 그냥 보도를 한 거지. 이 말 전체를 다운 펼쳐서 도쿄신문이 이랬대라고 말하는 게 그러니까요. 아닌 거죠. 제목이. 네, 네. 예. 일본의 도쿄신문이 북한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작성된 이 문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과 미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대북 제재 해제는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데요. 또 우리나라가 북한에 보낸 귤 200톤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리고 YTN 보도에서는 관련 정부 부처인 통일부나 국정원에 이게 북한 문서가 맞느냐라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질 않았어요. 네. 되게 근데 이런 걸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네. 그래요? 네. 한국일보 문 대통령이 보낸 감귤 괴뢰가 보낸 전리품 북 진짜 속내는 에서도 도쿄신문의 보도를 인용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 말미에 통일부는 도쿄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이러한 문서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며 확인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네. 문서의 진위를 파악하려고 통일부에 최소한 문의를 한 것인데 YTN도 도쿄신문의 보도를 인용하고자 했다면 최소한 이 정도의 노력은 보였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네네. 네네. YTN이 충분한 확인도 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인용한 도쿄신문의 보도는 허위 조작 정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7월 31일 연합뉴스 괴뢰가 보내온 귤은 전리품 북문건의 1보도는 가짜뉴스라는 기사에서 정보당국 등이 도쿄신문이 지난 28일자 지면에 공개한 문건은 글씨체와 줄간격, 띄어쓰기 등 형식적 측면에서 북한 내부의 공식 문건과 전혀 다르다. 단어와 단어, 줄과 줄 사이가 들쑥날쑥해 조악한 것으로 보이고 문건에 사용된 글씨체도 통상 공식 문건에 사용하는 글씨체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이네, 맞아요. 그죠? 조작의 가능성이 높네요, 그죠? 그리고 정보당국은 문건에 등장하는 트럼프 놈이라는 표현도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내부 문건에서는 자취를 감춘 표현이다. 드러난 자료로만 보면 신문 보도가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정보당국은 이런 결론을 이제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가짜 뉴스라는 것은 이제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근거를 댄 거죠. 글씨체와 줄간격, 띄어쓰기, 그 사용 표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래도 가짜 뉴스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이 정도의 내용들이 그래도 반론이 나온 것은 이
이제 정부가 좀 뒤늦게라도 빨리 반론을 이제 냈다라고 지금 볼 수 있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YTN에서 애초에 보도를 할 때 이런 정도의 이슈로 이런 정도의 내용을 이거 이상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굳이 이렇게 발빠르게 저녁 종합 뉴스에서 당일날 탁 낼 필요가 있는가. 이게 7월 28일 날 YTN에서 보도를 했는데 아니, YTN이 아니고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 종합뉴스에서 이걸 보도한 거예요. 타사는 아무도 안 했는데. 그것도 되게 우스꽝스럽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내용을 YTN 시청자 데스크라는 방송에 나가서 이걸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앵커가 하는 말이 이제 그 보도국에서 나오신 분은 사실 별로 반박을 못했고요. 앵커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이제 특파원 보도니까 외신은 보통 특파원들이 많이 보도를 하니까 이 내부의 국방부에 문의하고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외신이니까 외국에서 정리한 것만 그냥 보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일보도 특파원이다? 그러면 한국일보 특파원은 도대체 왜 통일부에 문의했지? 이 사람 이상한 건가? 그러니까 안 되겠네. 한국일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제 말은 자기네들 말은 변명은 그거잖아. 외신 보도는 대부분 외신 국제부에서 하는데 국제부 기자들은 이 내부의 라인이 없다. 통일부나 뭐 산업부나 이렇게 내부 라인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전한 것을 그냥 보도를 전할 뿐이다라고 하는데 아니 무슨 언론사가 그따구로 일을 하냐고. 아니 그렇게 할 거면 일 안 해야지. 협업을 하면 되잖아. 같은 회사끼리. 맞아. 근데 그거를 변명이라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그게 너무 한가한 소리 한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언론사들이 외신 보도에 있어서 최소한 국내에 있는 담당 부서에게 물어보고 이런 보도가 적절한지 그런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당연히 물어보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다양한 보수 진보 전문가들에게 취재해서 이게 적절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외신을 이렇게 빨리 전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루 정도 늦는다고 해서 무슨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도쿄신문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걸 이렇게 성급하게 보도해서 그 다음날 망신을 당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그렇게 성급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거 전혀 아니잖아. 그래서 아무튼 웃기다라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말하잖아. 조선일보의 보도는 조선일보로 반박할 수 있다. 그것처럼 이번에 YTN의 보도를 YTN이 반박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왔대요. 이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 YTN의 이제 도쿄신문 인용 보도가 있었던 이튿날인 7월 29일에 YTN 뉴스앤이슈에서 이슈 인사이드 7월 반쪽 국회 야 글로벌 호구 비판이라는 대담 코너였는데요. 노동일 교수가 출연해서 도쿄신문 보도를 인용했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발언이 아무런 검증 없이 도쿄신문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 쓴 YTN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뭐 북한 관련 뉴스 뭐 도쿄신문에서 이제 보도한 그런 분에게인데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봤지만 북한 관련 뉴스는 어디에서 나오든 간에 어디에서 얼마나 믿어야 하는지를 잘 분별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부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그걸 그냥 무비판적으로 인용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그야말로 또 설득력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아주 세게 비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들어보시고 좀 특파원들 말입니다. 특히 요즘 일본 특파원은 정말 조심을 많이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일본의 여론을 이렇게 전하는 데 있어서 번역도 그렇고 제목 뽑기도 그렇고 최근에 세계일보 보도도 되게 문제가 됐잖아요. 제목 이 보도의 제목 이렇게 뽑는 게 맞느냐라는 그래서 일본의 그 특파원들이 보내는 기사를 그냥 특파원 기사라고 해서 그냥 쓸 게 아니고 좀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 언론사 총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연 회원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자, 그러면은 두 번째인데요.
그 TV조선 특히 TV조선 중심으로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지난 7월 23일에 러시아 군용기 한 대가 두 차례에 걸쳐 7분 동안 독도 영공을 침범했죠. 그리고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전투기에 경고 사격 360발을 받고 영공을 나갔고 어쩌고저쩌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와중에 또 7월 25일에 북한이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요. 31일에 또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심란한데 말입니다. 저는 좀 마음의 유감입니다.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북한에게. 왜 유감이세요? 다들 유감입니다. 실망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좀 가만히 좀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일본하고 싸우느라 바쁘기 때문에 큰 마음으로 가만히도 좀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를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게 일단 러시아의 영공 침해, 그 영공 침범 문제, 그다음에 그 미사일 발사가 있었던 시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언론 보도가 어땠는지 좀 비교를 해 주세요. 네. 러시아 영공 침범 문제는 러시아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던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방송사 저녁 종합뉴스 보도량을 살펴봤는데요. 네. 방송사별 보도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TV조선과 YTN이 각각 총 15건으로 가장 많은 보도를 했고 가장 적게 방송한 MBC도 9건이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네. 방송사별 차이점이 거의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러시아 영공 침해는. 근데 북미사일 발사 관련된 보도는 어땠나요? 네, 북한 미사일 발사의 경우 미사일 발사가 있었던 7월 25일부터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7월 31일까지 7일간의 보도량에서 방송사별 차이가 컸는데요. 네. TV조선이 총 26건, YTN이 총 21.5건 이렇게 가장 많이 보도했습니다. 지상파 3사와 JTBC, 채널A, MBN은 총 11건에서 18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보니까 SBS가 제일 적게 보도했는데요. 11건. KBS 진짜 예전 같았으면 한 30건 보도했는데 그렇잖아. 예전에 미사일 하면 KBS 아닙니까? 맞아. 근데 지금 14건으로 자중하고 있습니다. MBC 14.5건 비슷합니다. JTBC도 11.5건이니까 SBS랑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채널 A까지도 다 평범해요. 15건이거든요. 채널 네. A가. 근데 TV조선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26건. 그리고 일주일에 저는 몇 개나 봐요? YTN은 사실 카운팅이 좀 정확하게 말하기가 좀 힘든 게 YTN은 굉장히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뭐 21.5건이고 이 YTN의 보도 전문 채널 특성상 저는 많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TV조선이 압도적으로 보도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보도량이 많았던 그 TV조선에서 문제도 가장 많이 나왔어요. 이제 제가 다른 거는 다 이 보도량을 이제 날짜별로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별로 특별히 이렇게 막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없었는데요. 그 보도량이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날이 있었거든요. 요걸 좀 얘기해 주세요. 네, 7월 30일이었는데요. 별다른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서 별다른 내용이 없는 날이어서 타사들은 모두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TV조선만 3건을 보도했는데요. 이 TV조선 보도 3건 중 2건이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이 작성한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전술핵 배치를 마치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이 전술핵 배치고 뭐고 이런 내용들은 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KMS, JTBC 뭐 거의 모든 언론, TV조선까지도 다 마찬가지로 해서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일 아니다. 불만인 거다 우리한테. 네. 한미연합 군사훈련 때문에 불만이 있다. 그 정도다라고 그렇죠. 하는 보도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우리가 길게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온도차는 있지만은 다 비슷하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발끈하지도 말고 그냥 지금 북한이 북미 실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이렇게 액션을 하는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언론사가 비슷한 분석을 하는 와중에 TV조선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외톨이가 될 것만 같아. TV조선만 또 그런 하필. 주장을 이제 했다는 것이죠. 요 내용을 전해주세요.
TV조선 북중러 이단 도발의 한미동맹도 흔들 7월 29일 보도였는데요. 여기서 신동욱 앵커는 러시아 영공 침범 문제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면서 이러다가 자칫 우리가 동북아의 외톨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런 외교적 문제는 한미동맹 약화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지 이채연 기자가 최근의 사례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심지어 이 기사의 인터넷판 제목이 더 놀라운데요. 풍전등화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 조약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어진 앵커의 시선 방관자 트럼프 묵묵부답 청와대에서 신동욱 앵커는 그들은 그러니까 남북한은 오랫동안 그래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북한이 한국을 미사일로 협박하든 말든 자기들끼리 문제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쏘지 않는다면 뭘 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공개적으로 보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안일함을 지적하면서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을 직접 협박하는데도 한미연합사는 미사일이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합니다. 김정은에 이어 북한 매체가 청와대 주인 운운하며 협박해도 청와대는 말이 없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북한의 위협은 점점 노골화하고 있고 주변국들의 한국 무시 현상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리를 겨냥했다고 보는 해석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이 모두 대체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불만과 향후 북미 협상을 위한 지렛대 용도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청와대와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그냥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대응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하는 쪽이 대다수죠. 그리고 러시아 영공 침범 문제도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대한민국의 영공을 러시아가 침범했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YTN이 7월 26일 내놓은 보도 러시아 도발적 행위 반복하지 않길 바라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과 관련해 도발적 행위라면서 러시아가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런 행동이 분명히 도발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러시아가 그와 같은 일을 계속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대다수 전문가의 분석과 미국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TV조선은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고 풍전등화의 상태라고 분석한 것이죠. 거참.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이 올란가. 아 이게 걱정인가요? 걱정 아니야? 제발 흔들려라 뭐 이런 거 아닌가? 한미동맹? 아무튼간에 근데 이렇게 아무튼 풍전등화의 상태로 규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정말 단단해야 되는데 이게 막 풍전등화야 어쩌면 좋아 막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꿍꿍이는 이것이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제발 좀. 자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나 해주세요. 7월 30일 TV조선 미 한일과 핵무기 공유해야 북 도발 억제에서 신동욱 앵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 일본과 전술 핵무기를 공유하는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이런 핵 우산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직접 핵무기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의 상황 변화에 미 국방부의 실무적 의견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보고서 수준입니다만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독일 등 나토 5개 나라와 핵무기 공유 협정을 맺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의견입니다. 먼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신준명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이어서 핵 배치 직접 대응 나토와 다른 방식 될 듯에서는 신동욱 앵커가 전술핵은 국지전 승리를 위해 전선이나 후방에서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입니다. 주한 미군에 한때 700개까지 있었지만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미 국방대학 보고서는 독일과 터키 등 나토 5개국이 자국에 배치된 미국의 핵을 직접 사용하는 방식을 한반도에 적용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보관 중인 B-61 항공용 핵폭탄을 반입해 주한 미군이 운용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유사시 스텔스 전투기 F-35A 등에 탑재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과 일본의 핵 무장까지 초래할 수 있어 한반도에 반입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전 배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국제 정치 현실을 감안했을 때는 영해 수령할 만큼 가능성이 낮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괌에 배치된 전략 핵으로 핵 우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전술핵 재배치는 반대해왔습니다. 핵이라는 건 미국의 특급 비밀이고 그걸 타국이랑 공유한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지난 5월 핵을 탑재할 수 있는 해상 순항 미사일을 한반도 전술핵 대안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근데 말이 좀 이상한데? 그죠? 아니 핵무기를 뭐 들여온다며. 근데 우리나라는 없다며. 우리가 못 쓴다며. 그건 뭐야 이게? 걔네 맘대로. 보도 안에서 자기가 싸우고 있어. 무슨 말이야? 아니 우리나라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핵을 들여오는 걸 걱정하니까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그리고 우리 한국군이 직접 사용하지도 않아. 그럼 미국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펑 터뜨리겠다는 거야 뭐야?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나라 쓰지도 못하는데 그게 전술핵 배치냐고. 자, 아무튼 그렇대. 핵우산을 쓰는 핵우산. 자, 그런데 이 보도에 대해서 이제 뉴시스에서는 다른 내용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요 뉴시스 보도를 얘기해 주세요. 네, 뉴시스 미 상원 군사위원장 한미일 전술핵 공유 고려할 만에 따르면 TV조선에서 언급한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이 작성한 보고서는 지난 7월 25일 발표됐던 제목이 21세기 핵 억지력 2018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작전 운영화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미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전술핵 배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이러한 결정, 그러니까 전술핵 배치는 미 행정부의 한국 또는 일본과의 논의하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한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이 보고서에 대해서 대령급 4명이 작성한 보고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이 대서특필하는 것 자체도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 연관급 장교들이 작성한 보고서의 하나로 봐야 될 문제다. 미국이나 우리가 동의하는 세계적인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하지 않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아니 전 세계적으로 핵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에 들인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세요. 주변 나라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까요. 중국하고 러시아 가만히 있겠어? 안 그래도 지금도 영공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TV조선은 애를 씁니다. 이제 마지막 상식이 없네. 상식이 활용 없어. 점정으로 앵커의 시선에서도 핵에는 핵이라는 제목. 아 진짜. 신동욱 앵커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미사일 불장난을 벌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믿는 구석 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핵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은 핵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EJ라는 말도 있듯 이제 우리도 이 핵 재핵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핵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가 온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북한이 현실적으로 핵무력을 강화하는 상황에 우리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핵 재핵. 아무튼 열심히 하십니다. 핵이 너무 좋은가 봐. 핵무기도 좋아하고 핵 발전소도 좋아하고 핵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2017년 9월 11일 JTBC 팩트체크. 우리가 도입을 하고 싶으면 도입은 가능하긴 한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일단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장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일단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저희가 갖고 와야 하는데요. 이때 미국 본토에 지금 전술 핵무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때문에 새로 만들게 될 텐데 그때 상당한 비용 분담을 우리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전술 핵무기는 이 대체로 항공기로 투하할 수 있는 것들 뿐인데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피해가면서 이 투하를 할 수 있는 전투기가 제한돼 있다라고 현실적인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도입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실효성은 어느 정도나 있는 건가요? 일단 실효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 미군 기지에 이미 전술핵 무기가 많이 배치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괌 앤더슨 공군 기지에 배치된 B-1B 폭격기 같은 경우 이 전술핵 무기를 싣고서 이 60톤의 무장을 하고 2시간이면 한반도에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또 권재상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 드나드는 미군의 잠수함과 항공모함 등의 전술핵뿐만이 아니라 전략 핵무기까지 탑재돼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사시에 미군의 전략 자산이 즉각적으로 한반도에 들어올 텐데 굳이 주변국을 자극하면서까지 우리가 전술핵을 가져올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문정인 교수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핵 우산 속에 있는데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술핵을 가져들여온다는 것이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중국,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의 반발도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을 자극해서 오히려 동아시아의 군사적 위기를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한반도 사드 배치만으로도 중국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핵무장이 현실화할 경우 이 중국의 반발 정도는 훨씬 더 클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바로 일본의 핵무장에 명분을 줄 가능성인데요. 예. 일본이 자위권을 내세우면서 자기들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대책이 없네. 그죠. TV조선 어떡하냐. 고민입니다. 아니, 수준이 진짜 어떡하냐 진짜. TV조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되게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될 거는 저도 약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TV조선이 워낙 이렇게 황당하고 센 발언들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KBS와 MBC, 그러니까 KBS, MBC가 잘하고 있는가를 좀 비판해달라, 지적해달라라는 목소리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시민들이 KBS,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제자리를 찾고 있는지 정상화 과정 이후로 제 몫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달라. 그리고 SBS도 SBS에 대해서 요즘 계속 지적이 많잖아요. 그래서 SBS 보도가 잘 되고 있는지 지적해달라라고 하는데 왜 민원연은 맨날 TV조선 얘기만 해? 라고 하는데 이게 참 그래요. 네. TV조선은 포기를 하면 그런 황당한 보도는 좀 포기하고 비슷비슷한 도토리 키재기 수준의 보도 중에서 그래도 어떤 게 바람직한지 이런 걸 또 따로 우리가 한번 계속 그렇게 보고서를 쓰고 TV조선은 열애로 그냥 한 방에 그냥 날려 수준 차이가 너무 네, 나니까.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언론끼리 비교한다는 게 사실 네. 다른 언론에 대해서 좀 무례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KBS 입장에서 TV조선보다 낫잖아 이런 소리 그렇지. 한다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TV조선보다 나은 건 너희한테 오고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지. 그렇죠. 훨씬 잘해주길 바래 네. 이런 거라서 이거는 우리가 좀 민원연 모니터가 고민해서 수정해 나가야지 될 부분이라는 생각은 저는 들었어요. 수준 차이를 고려한 보고서는 좀 생각해볼 만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그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당신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민원연에서만 볼 수 있는 모니터 보고서. 온라인 오리지널 콘텐츠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팩트체크를 넘어선 민원연 프레임 체크. 뭐야 이거! 활동가들을 힘들게 하는 처참한 조회수. 바로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만이 민원연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트를 눌러주세요. 검색창에 민주언론시민연합 혹은 민원연을 검색해주세요. 여러분의 손길이 우리 언론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손을 잡아주세요. 미령곰탱님, 팟빵에 금요일부터 일요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 금요일 방송 들어보면 초등학교 때가 생각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단체로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견학간 적이 있었네요. 그땐 원자력 발전하면 우왕우왕하며 신기해하며 전기 생산이 많아질 거라 생각하고 엄청 좋아했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체르노빌 사태를 알게 되고 나선 걱정이 많이 들더군요. 그런데 이런 위험성을 보도를 안 하다니요. 너무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셨고요. 심지어 저희 때는 뭐 청정 에너지라고 배웠습니다. 막 그린 에너지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깨끗하다고. 네. 세상에. 자, 그리고 쭉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옥수수 수염차님이 아싸 아니 옥수수 요염차님.
요염 옥수수 요염차님이 아싸 1등 흐흐흐 옆에 처장님 아니세요 했는데 이건 저는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이 집회에 안 나갔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진짜 나 같아. 머리도 나 같아. 안경도 약간 응. 머리도 진짜 스타일도 가르마도 똑같은데. 네네. 그렇죠. 안경에 가르마까지 똑같은데. 눈 요렇게 조금 보이는 것도 나 같아. 그게 아닙니까 근데? 네, 아닙니다. 자.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님께서 언론대부 조선일보 중앙일보 중앙정보부 편에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키골드님 2019년 8월 2일 기해외란 이제부터 전범국가 일본과 경제 전쟁이다. 그동안 대한민국도 경제적 군사적으로 성장했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더 이상 전범국가 일본에 대해 우방국에서 제외하며 온 힘을 다해 싸워나가자. 고구려 정신과 핏줄이 숨쉬고 있고 이어나가야 한다. 또한 토착 왜구, 친일파, 매국노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700만 촛불로 새 정권을 이뤄낸 정신과 행동으로 이젠 나라를 구해야 한다. 우리는 잘해왔고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자식들을 위해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정신과 뜻을 한데 모아야 할 시점이다. 네. 아이고 세십니다. 네. 자, 아니 근데 일반 국민들의 마음이 지금 다 그런 이래요. 생각하시죠. 예. 이거에 공감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유튜브를 봤더니요. 일단 624회 댓글에 중앙일보 기레기 꼴의 BBC와 비교하다니 에라이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냐라고 하셨고요. 헥헥거리는 언론들 때문에 우리 민원연 식구들만 힘드네요. 알려야 할 것들을 알리지 않는 짜가 언론들은 퇴출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듯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후쿠시마 핵폭발로 이미 망해가는 나라다. 그런데 남한은 일본 영토의 4분의 1 정도의 영토를 가진 나라다. 남한에서의 핵폭발은 일본 정도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하다. 남한에 존재하는 모든 핵발전소 그 모든 것을 철저히 새로 조사해야 한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살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진짜 큰 문제인데. 예. 그리고 조선중앙 탈곡해야 된다고 하셨고요. 후쿠시마로 이민 보내야 할 원전 마피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현님께서 미디어 탈곡기 응원합니다. 계속 진실을 밝혀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신문윤리위원회 우리가 방송한 거 있었잖아요. 네. 토요일 방송 그거에 대해서도 댓글 주셨는데 늘 응원합니다. 오늘도 뭐라 청취했네요. 민원연 화이팅 하셨고요. 민원연 화이팅 항상 감사합니다. 신문윤리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려면 어째야 하는지 방송 쪽보다 나은든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약간 보고 씨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힘을 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뭔 힘을 실어줘 그냥. 압박을 더 해야 돼. 제가 보기에는. 계속 제보하고 막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교체되지도 선출되지도 견제받지도 않는 사적 세습 권력인 대한민국을 오염시키는 조중동, 문연, 한국, 환경, 매경 이들이 언론이면 똥이 황금이지 이렇게 써주셨어요. 특히 헬조선 총독부 기관지 조선일보라고 하셨습니다. 와. 그리고 최사규님 꼼수공화국이 아니라는 도깨비들에게 그럼 1, 2, 3, 4, 5 공화국이 공화국이었냐? 다 죽었으니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닌가? 살아있음에 말하는데 말하지 말라고 하니 그것이 그들의 독재 아니었냐? 뭐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아무튼 간에 민원연에게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저희도 감사합니다. 아무튼 차분하게 잘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 지금 보고서 되게 여러 개 발표된 게 지금 방송 안 한 발표된 보고서가 한 2-3개 있고요. 오늘 또 2-3개 발표하기 때문에 아마 미리미리 녹음해서 제가 휴가를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회원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 감시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회원님은 회원님의 정신 건강만 신경 써 주십시오. 민원연은 멘탈이 강한 조직입니다. 봤던 기사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